안녕하십니까, 안변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사건을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문제된 제명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문제가 되었고요. 이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을 하고 강요한 죄로도 수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도 문제가 되었는데 법리적으로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적으로 문제 자체가 안 된다는 점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을 때 한창 문제되던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다들 카광이라는 유튜버 잘 아실 듯 합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2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던 인기 유튜버였습니다. 그때 한창 진행하던 컨텐츠가 이 여장남자 컨텐츠였어요. 그걸로 뭘 하냐면, 이분은 남자인데 여자인 것처럼 목소리를 내고 또 실제 들으면 진짜 여자 같거든요. 그런 다음에 남자들을 집으로 불러요. 성매매를 할 것처럼요. 그래서 남성이 집에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이 여자처럼 화장도 하고 또 옷차림도 그렇게 입고, 물론 이분이 뭐 체구는 좀 있는데 목소리가 워낙 뭐 여자 목소리를 잘 내다 보니까 이게 긴가민가 한 거예요. 오는 남성들이 속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뜬금없이 남자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남자인 것처럼요. 그러거나 다른 방으로 막 가요. 그런 다음에 이 아버지가 집에 있는 것처럼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물론 1인 2역을 하는 거겠죠. 뭐 여자 목소리도 냈다가 또 아버지 목소리도 냈다가, 뭐 이쯤 되면 성매매 또 성관계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온 남성이 엄청 당황을 하겠죠. 그런 당황된 모습을 컨텐츠로 하는, 그걸 방송하는 그런 유튜버였습니다. 이게 그분 입장에서는 원조규제나 성매매 이런 세태를 비판하고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는 컨텐츠였는데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를 당하죠. 초대남이라고 했던 그 남성이 이 카광이라는 유튜버를 심하게 폭행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것 때문에 뭐 실명위기까지 갔다, 뭐 이제는 뭐 다시는 방송을 하지 않겠다, 충격적이고 아이러니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 역시 방금 소개한 사건에서처럼 단순히 장난으로 생각하고 한 일로 큰 화를 입게 된 사례입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살펴볼게요. 의뢰인은 남성입니다. 채팅 어플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인 척 행세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남자로 가입을 해서 채팅에서 뭐 추천 상대가 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연락이 한 통도 없었어요. 근데 여자인 척 아이디도 만들고 행세를 하고 또 프로필도 그렇게 꾸미니까 하루에도 수십 통, 많게는 수백 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놀라웠죠. 이게 그냥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남자들이 그렇게 뭐 원나잇, 뭐 스폰, 성매매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몸캠을 하자고 알몸으로 화상 채팅을 하자는 그런 제안도 많았다고 합니다. 다른 거야 뭐 그냥 넘기겠는데, 이게 화상 채팅? 의뢰인이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상은 숨기고 또 몸캠 그걸 몇 번을 했어요. 이게 또 가관입니다. 이 상대 남성이 뭐 실제로 자위를 하는 모습, 그리고 또 이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호기심으로 시작한 장난이 재밌었는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 회의감도 들고 또 덜어는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어플에 접속하지 않고 그 일은 까마득하게 잊고 지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한 남성이 채팅 어플을 통해서 아이디를 주고받은 상대와 영상통화를 했는데, 그간 주고받았던 메시지 그리고 영상통화를 주변에 뿌리겠다라는 협박을 했다. 이게 범죄 사실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번 화상 채팅은 했어요. 근데 협박한 것도 없고 또 애초부터 영상통화를 한 것을 녹화한 사실도 없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던 일이 있을 리 만무하잖아요. 이게 억울한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 신고가 됐나? 나중에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한창 화상 채팅을 많이 했던 때, 그때 뭐 흔히 어플에서 사용했던 닉네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연치 않게 그 실제 가해자가 사용하던 닉네임과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그 닉네임으로 IP를 추적을 했는데 이분 IP가 나온 거예요. 의뢰인은 고소인을 사실 알지도 못하고 또 더군다나 고소인을 상대로 협박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진행이 됐고, 진행 경과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된 제명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그리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협박죄, 그리고 강요미수죄입니다. 의뢰인은 이 세 가지를 다 하지 않았어요.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 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사실 어떤 진술을 내어놓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자신이 혐의 선상에 오른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기 위해선 조사에서 물어볼 질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예상 질문을 파악을 해서 논리적으로 답변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관련 증거들을 취합을 했죠. 당일의 행적, 그 몸캠 영상을 찍은 사실이 있는지, SNS 가입 경로와 아이디, 닉네임을 통해서 내가 일전에 접속한 것은 맞지만 그날은, 그러니까 상대가 주장하는 날은 상대방과 그 영상 채팅, 몸캠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그날 이분은 평소 채팅도 하고 몸캠도 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주장했던 날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갔던 날이었습니다. 그 데이트를 갔다는 점, 이 알리바이를 입증해냈습니다. 영수증도 있고요. 구글 타임라인도 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인 의견을 개진을 했는데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그 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도 의견으로 개진을 했습니다. 먼저 법리입니다. 이 성폭법 제14조입니다. 이 조문에서 촬영의 의미를 먼저 밝혔습니다. 성폭법 제14조 제1항 촬영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 사물, 풍경 따위를 사진이나 영화로 찍음이고,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아야 하거든요. 그 처벌의 대상이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우리 방금 말씀드린 조항에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법률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촬영물이 다른 사람을 촬영 대상자로 해서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의에 의해서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대법원의 판례 법리를 조합해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상통화, 즉 이 몸캠을 한다고 봐요. 그럼 그 영상통화에서 몸캠을 하는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에 비춰서 스스로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 신체 부위를 찍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찍은 영상 정보가 상대에게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닌 거죠. 전송된 정보를 녹화를 했다 하더라도 그 전송된 정보를 저장하는 셈이 됩니다. 즉 우리가 몸캠으로 그 영상을 저장하고 녹음하는 거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서 말하는 촬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애초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고 혐의선상에서는 아예 제외가 되었습니다. 또 나머지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앞서 제가 진행 경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협박을 한 사람이라는 점이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취지로 혐의 없음에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 겁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 PLAD1414 오픈 채팅에서 공보코TV를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